것이다. 마법공식을 또 한 번 확신을 줍니다. 또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마법공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 또 한 번 이제 확신을 줍니다. 3년만 참아라. 같은 얘기를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들을 계산해 봤을 때 4개 중 1개꼴로 시장 평균보다 낮더라. 2년 동안 그 회사를 30종목을 보유했다 칩시다. 이거는 이제 30종목씩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보유했다 치면 그렇게 하면 2년 동안씩 보유를 했다면 6번 중에 1번꼴로 시장보다 낮더라. 그러면 이것도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3년 동안 보유를 하면 169개의 데이터 중에 160개가 시장을 이기고 9개만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마법공식을 따른다면 3년 이상 따르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더 길게 5년, 10년, 20년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개별 기업의 주식을 고르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 업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잘 나가던 현대중공업 만들어지는 거 보시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주가 다 같이 안 좋잖아요. 중국의 선두를 뺏기자마자 그냥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얼마를 벌든지, 예비 선박 수주율이 몇 %고 막 10년 동안에 할 일이 다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도 주식의 가치는 막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그거에 따라서 확 떨어져요. 일은 남아있지만. 그런 거 보면 개발 기업을 고른다는 건 정말 어렵고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회사의 주식을 뽑아야 그게 평균의 법이 생기는 건데 너무 많이 뽑으면 이제 희석이 되고 너무 밑에 있는 순위까지 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법공식에서 30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굵은 글씨로. 개별 기업의 주식을 고르는 것은 무모하시다. 단계를 고르는 겁니다. 진짜 생활에 필요한 돈, 급히 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 한 번 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은행에 맡겨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결혼이 이제 화두인데 결혼 때 얼마 쓸지 이제 예상이 안 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을 얘기할게요. 여자가 다이아번지를 원하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저거 사는 순간 감가상각도 아니고 사는 순간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거를 뻔히 아는데 다시 팔려고 그러면 금은 환급률이 80에서 90%인데 저거는 사는 순간 그것도 백화점에서 사는 순간 3분의 1이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여자가 원해. 오브도 아니고 1캐럿이래. 막 이러면 진짜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아 진짜 그래. 근데 그 평생에 한 번이니까 또 그냥 고민을 그 여자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자는 그 얘기를 해. 여자들마다 근데 결혼할 때 남자의 그 주머니 사정 하시잖아요. 그쵸. 그 부모님이 해주면 그나마 괜찮아. 내 돈. 내 돈이 아니라 내 2년간의 그 노동력. 내 2년간의 노동력이 그 결혼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면서 진짜 막 쥐어짜져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막 이랬어요. 남자 입장이고 여자 입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한 번이고. 저 이런 얘기 들으면 결혼하기 싫어져요. 좀 실리적인 스타일. 좀 실리적인 그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쓰잘데없는 그런 여자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거를 결혼하고 나서 안다는 게 문제지. 남자들이 결혼 전에 그걸 알 수 없어. 맞아. 그러니까 저평가주를 찾으라고. 저평가주를 찾으라고. 그런 사람이 저평가주야. 막 차 좋은 거 끌고서 야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고평가주야. 여자들이 막 따르는데 실제 까보면 그거 끝이야. 그 차도 비실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저평가주는 그럼하게 입고 다니고 자기 제 투자 말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잘 따른다. 그건 무슨 주지? 그건 무슨 주라 그랬는데? 무슨 주야? 그래서 급히 쓸 돈은 은행에 맡겨야지. 그 결혼 자금 가지고 주식에 넣어놓으면 최악의 시점, 미스터 마켓이 진짜 막 헤드 빙빙 안 좋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결혼 그때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올라간 다음 결혼할까요? 그렇게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할 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어도 3에서 5년 이상은 묵힐 돈만 넣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펀드 아까 한번 얘기 나왔던 거죠. 펀드가 왜 안 되나. 인덱스 펀드, 그 주인장도 결국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잖아요. 이유가 있고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수수료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는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개 주식으로들 골랐을 때 위험도도 많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펀드는 안 되느냐? 이런 주식형 펀드가 정말 잘 돼야 7%나 8, 9%일 거 아니에요. 주식형 펀드가. 근데 수수료가 몇 %야? 3에서 4%란 말이에요. 3%나 2.5%도 요즘 그때 있긴 했는데 뭐 지금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나요? 하여튼 2.5%를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2.5% 제일 좋은 데서 뺍시다. 그럼 9%에서 2.5%를 빼면은 8, 7, 6%. 그러니까 주식을 전체를 사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고 인플레보다는 좀 난 거고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완전 안전한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는 펀드라는 거는 결국은 이기기가 거의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펀드를 사람들이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2008년도 2007년도 그 중국 시장이 그 홍콩 H주가 막 축축축축 올라가지고 미래에셋이 뻥뻥 잘 터질 때 그때 펀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2008년도 망할 때 같이 쭉 다 나와가지고 자, 이제 실제적인 얘기 이제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건데, 당신의 투자 목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인장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절약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고 내 씀씀이가 내가 버는 것만큼 점점 커지면 그거는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커지는 순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배고픈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내 생활비 조절이나 뭐 그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의미 있는 분야에 기부를 하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는 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선행해야 되지 않나. 뭐 노후를 이기려면 2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표가 전부 다 20억이 돼버렸는데 20억이라는 걸 숫자를 벌려면 정말 몇 년의 젊은 시절을 그 저당 잡혀야 되는 겁니까? 4억, 5억짜리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23년이 드는데 20억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젊은 시절을 다 박아서 노후 행복하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 20억에는 그 돈을 그대로 남겨서 후이대한테 주자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억을 다 쓰지 못하거든. 그 20억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살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같이 벌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지. 월 얼마를 버는지를 목표로 잡는 게 중요하다. 예, 그걸 쌓아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번다면 150만 원은 쓰고 150만 원은 저축해서 노후 자금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월 300만 원을 벌어서 그걸 전부 다 쌓아가지고 20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젊은 인생, 중년 인생이 다 싸그리 망가져 버린다. 그 지적을 되게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박 터트리려고 하지 말고. 대박 터트리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그 로또 터지면 어떻게 돼? 숨잖아. 숨어가지고 다 끊고 혼자 살잖아. 행복할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남기면 뭐 할 거야? 애들 싸우고 난리 나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건희 회장처럼 죽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해서 의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될 수가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게 이제 조엘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직 포뮬러 인베스티닷컴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셀펀드인데요. 요게 2006년도에 카페에서 시작해갖고 2007년도에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회사가 되었고 시가총액 300억, 500억, 1000억 이상으로 골라서 자본 수익률, 이익 수익률 순위 1에서 3종목을 고른 다음에 매달 3종목씩 편입을 해서 총 매달 돌아가니까 12개월에서 연 36종목을 고르면 그 조엘 박사가 얘기한 공식 30종목이랑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보유 후 순차적 매도하면 그걸 반복하면 이러면 이제 이런 리스트로 나와요. 시가총액 500억 기준으로 해서 이게 권장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순위로 해서 소팅이 나오면 어. 이렇게 옆에 뭐 PER, ROA 여기 있는 데이터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최근 4개 분기 데이터인 거예요. 얘는 이 회사 셀프펀드 회사에서 계산을 해준 거죠.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을 기준해서 4분기? 프라이스는 하는 거고 4분기? 최근 4개 분기 여기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3종목을 사는데 위에서 세 종목을 사고 나면 그 회사가 아직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알아주지 못해서 계속 1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건너뛰고 2번, 3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번부터 3번까지가 남아있으면 5, 6, 7을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음 순위를 계속